대체 투자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장화를 신어도 할 일을 다 하는 투자라고 합니다. 당장의 호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경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흐름을 변화시키는 강한 요인 중 하나인 환율과 관련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대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환율과 대체 투자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환율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외부와 접촉 없이 자급자족하면서 산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실 경제에서는 끊임없이 해외의 많은 국가들과 수출도 발생하고요, 수입도 발생합니다. 통화 가치가 다른 각자의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환율 변동을 용인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에서 환율이 중요한 것과 같이 환율은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체 투자는 많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외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할 때 환율은 수익률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수익을 어처구니 없이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잘 알고 대처해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네, 대체 투자에서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환율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선 환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환율은 우선 기준을 잘 잡아야 의미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이게 얼핏 들으면 전부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이런 식으로요. 네, 저도 항상 이게 헷갈렸었는데요. 달러 강세일 때는 원화는 약세, 달러 약세일 때는 반대로 원화는 강세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는 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도 약 10% 정도가 오른 셈인데요. 달러 자산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른 덕에 추가적으로 10% 수익이 생겨서 아주 해피하죠. 반대로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이라고 아까 앞서서 정의해 주셨는데요. 역시 단순하게 보면은 달러 자산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지만은 투자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환율 변동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율은 대체 투자에서 가장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이 두렵거나 감내하기 힘들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해지가 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율 변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은 환율에 오픈된 대체 상품에 투자하면서 환율 변동의 손익을 그대로 투자 수익률에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더 좋지요. 그렇군요.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원달러 환율을 보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평균 1,100원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밑돌게 되면 곧 달러가 1,100원 선에 맞춰 오를 걸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가능성에 염두에 둔 투자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었으면 달러가 1,100원 선으로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달러 약세 투자에 전략을 잡는다면 먹힐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를 활용한 박스권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그 환율에 오픈된 대체 자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고요.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환해지 전략으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우선 달러 강세 시기에는 어떤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달러 강세 시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체 자산을 투자할 때 환율을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달러 ETF도 좋아 보이고요. 해외 부동산 펀드도 좋습니다. 해외 채권도 이자 수익에 환율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관찰해 가면서 대체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텐데요. 대략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 근접하면은 과감한 달러 인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미국 선물 달러 레버리지,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등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달러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들입니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을 편입한 해외 부동산, 공모, 사모펀드 중에서 정기적으로 각종 배당을 달러로 받을 수 있는 대체 자산도 괜찮겠죠. 네, 확실히 이 강세 시기에는 선택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달러 약세 시기에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달러 약세 시기에는 우선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칫 애써 벌었던 수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환해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한 원금과 수익을 지키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200원을 넘어간다면은 ETF 상품으로 달러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새롭게 달러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해지가 더 중요한 필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1,200원 수준이었을 때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좀 많았고요. 대부분의 대체 상품들은 금리형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자칫 확보된 수익이 마이너스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말씀은 투자가 때로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 변동이라는 특수한 경기 상황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야구에서 타율이 높은 타자는 공을 잘 쳐서 타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좋은 공을 잘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좋은 타율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투자도 좋은 투자 시기를 기다리고 좋은 투자 시기라고 판단됐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대체 투자 스쿨과 함께 훌륭한 타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